들어오세요. 빨리 오세요. 저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해설사 이지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 문학관, 정지용 문학관이래요. 2004년도에 건립해서 여기 100평의 규모로 지는데 그 당시 저놓고는 전국에서 여기 모델 된다고 해서 견학을 많이 왔던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있고 딴 데는 많이 크게 화려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조금모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딱 들어오시면은 시가 두 편이 딱 있어요. 하나는 향수, 하나는 호수. 이건 긴 시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시를 있었을 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파노라마식으로 하나의 영화의 장면같이 농촌의 넓은 들판, 시계철 질줄 흐르는 거, 얼룩배기 황소가 해가 넘어갈 때 우는 모습, 전형적인 농촌의 풍광. 두 번째는 아버지의 고달픈 산이에요. 1911년 홍수가 나가지고 실개천 옆에 있던 정지용 그 생가가 다 떠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한약을 떼다가 팔아가지고 생계는 유지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가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있어요. 10번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게기를 쥐고 도다 거의 아주 아버지의 전형적인 고달픈 삶이고 3년은 어렸을 적에 정지용이가 노는 모습이에요. 흙에서 자랐고 하늘만 빠꾸미 내다보는데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쏘서 그 화살 촉을 이렇게 주우러 가는 그 모습이고 어렸을 적 모습. 그 다음에 사연은 어린 누이 이복 동생이고요. 12살에 결혼한 아내예요. 아내. 이 아내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정에 자기 어린 누이하고 아내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응? 잘생겼다고 얘기해야 되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정지용 선생은 이게 22살 썼어요. 시물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저기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이따가 또 얘기합니다만은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아무렇지 않고 이쁘지도 않고 사철 맨발로 차이사철 맨발로 다니고 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1911년 홍수가 나가 끝났기 때문에 늘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이삭을 죽기 위해 늘 꾸부리니까 등에서 햇빛을 보고 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오연은 이렇지만은 우리는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중에서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가 1989년도 이동훈 가수가 우리나라 최고 작곡가인 김희갑 선생한테 곡을 붙여주십시오라고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대중가에는 안 맞다. 그래가지고 두 번, 세 번 빠꾸당해서 놓고 가라 해가 놓고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김희갑 선생이 곡을 붙여줬어요. 딱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근데 여기서까지 부르려고 하면 시간이 11분, 12분 정도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혼자 해서 안 되겠다. 그래 마침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박인수 교수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막 돌아오는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릅시다. 아니 보니까 박인수 교수도 이거 뭐 클래식도 아니고 대중가요도 아니고 이런 얘기요. 좋다 불러자 해가지고 둘이 불러가지고 나오는 것이 넓은 벌동쪽 끝으로 이거 자기가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나는 소리. 잠을 해보시네. 이따가 시간이 나한테 20분이라서 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세요. 이건 긴 시예요. 5연으로 26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딱 2연으로 돼 있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러 더 가리지만 1년 보고 싶은 마음 호소만하니 눈을 갈 수밖에 그리움의 함축된 짧은 시도 진짜. 있다. 대칭되고 이렇게 진짜 이거는 짜릿짜릿한 시다. 근데 선생님, 너무 설명하다. 자 여기는 정지용 선생이 일대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해도 부족해요. 빨리 하겠습니다. 1902년 5월 15일 날 음력입니다. 욕처럼 하객이 지금 생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훌륭한 사람은 엄마가 잉태했을 때 뭔 꿈을 꾼다고 하죠. 태몽. 태몽을 꾸는데 이 정지용을 잉태하고서 엄마가 정미환이요. 아버지는 연일정씨,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하동정씨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4대 독자로 태어난 정지용이 잉태했을 때 갑자기 엄마가
큰 연못이 눈에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거기서 얘가 참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찌자에다가 용용자 써요. 지용. 그런데 이 집은 천주교 집안이에요. 일반 분들은 다 용이 성소롭겠지만 이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은 짐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지초지자에다가 노골용자, 역시 지용. 이름도 아호도 호도 다 지용이에요. 9살에 들어갔어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죽창초등학교. 유경수 여사는 죽창초등학교 이게 옛날 보통 공립학교인데 여기에 유경수 여사는 11회, 정지용은 4회 졸업생입니다. 12살, 1913년 12살에 영동군 심천면 은진송씨 후손인 송재숙이 12살 동갑이끼리 결혼을 시켜줬어요. 재미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1911년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학을 못하고 서울에 처가 친척집에 물어보니까 송기현이라는 한학자 집안이 있어요. 한학자. 그 가서 4년 동안 신분하고 일해주고 밤에는 밥 얻어먹고 밤에는 한문을 배웠어요. 이때 한문 배운 게 이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큰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살 나이에 희문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이 당시에 요람이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1고보, 중앙고보, 희문고보, 그 당시에는 대학교가 전문학교예요. 대학교가 종합대학교 없었어요. 그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2학년 때는 서광이라는 문학 잡지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정지용 선생은 시인님보다도 소설을 먼저 발표해서 3인, 석삼자, 사람인자 세 사람이 시골 학생이 서울 가서 공부하고 방학 때 내려와서 또 옥천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을 잘 그렸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딴 데 가 살아. 엄마하고 누이 동생하고 자기하고 셋이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초가지붕 밑에 물이 둥둥 떨어지니까 바켓을 갖다 놓고 양재기에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물을 피해가지고 한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용이 그 학생이 라는 게 우리 주인공이 엄마 왜 우리는 아버지가 같이 안 살아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지금 학교 안 다니고 취업을 하면서 엄마도 복양하고 누이 동생들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학교 그만두고 하겠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뭐야 내가 너 어떤 일이 있으면 공부시키니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이제 서광이라는 잡지에서 나왔다가 5학년 때에 희문이라는 교지가 희문고등학교 교지를 정지용 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120년 됐대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폭락몽이라는 시를 또 첫 실어봤대요.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라십니까? 끝없는 울음바다 하늘 때 포도비밤이 밀려오시.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첫 시예요. 졸업을 하려니까 5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몇 등까지 장학금을 줄까요? 5등까지는 주겠죠. 3등까지. 1등, 3등, 6등, 4등, 8등. 5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16등, 10등까지는 줬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 훌륭한 거는 엄마보다도 담임 선생님이 잘 말라야 돼요. 정중은 담임 선생님이 잘 만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학생은 학교에도 기여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특한데 우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 희문고등학교에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줘라. 조건부로 해서. 그랬더니 정지용이 예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직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지용 학생하고 박재찬이라는 학생 2명을 추천해가지고 일본 교토 유학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유학을 앞둔 희문고등학교는 3월달에 졸업하고 4월달에 썼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3월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제는 4월로 돼 있는데 그 원본에 찾아보니까 3월로 돼 있어요. 음력으로 쓰는 것 아닐까요? 그 3월을 음력으로 표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음력, 양력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뭘로 쓰니까 그냥 3월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3월인지 4월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 우리가 뭐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내가 뭐 양력인가 음력인가 저거는 분명히 내가 음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수를 쓴 것이 아까 그거를 유학을 앞두고 자기 부인도 내주고 가족을 내주고 유학 가려고 하니까 저를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입학이 몇 달이라고? 4월. 4월. 우리는 언제요? 일본은 4월 달이래요, 학교가.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학적 보니까 5월 2일 날로 돼 있어요. 한 달이 늦었어요. 왜 늦었을까? 서울에서 부산 가서 부산서 배 타고 일본 가서 일본도 교토 지방에 찾아가니까 한 달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래. 5월 2일 날 들어갔는데, 그래서 해설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좀 5분만 더 해주세요. 5분. 오케이. 자, 5분 동안 하겠습니다. 1929년도에 문장징이가 발생했는데 그때에 청록파시 누구누구요? 박목월, 예, 박부진, 예. 조지훈, 예. 이 청록파 시인, 김종환, 이한직, 박남수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들을 정지용 선생이 이 문장지에서 다 시인을 등단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후배들 잘 양식고 1930년도 시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문학파 동아리 강진에 가면은 김영랑 문학관이 있어요. 예. 시문학판 저기 문학관이 있어요. 강진 예. 가깝잖아요 거기서.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정지용 문학관이고 예. 시문학파 문학관이에요. 거기에서 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광주에 있는 박용철 선생이 출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정지용 시집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항 문학자 가지고 폐간되고 말아. 그래 쭉 다 넘어와. 그다음에 여기 잠깐 얘기했으니까 쭉 넘어와 가지고 1945년 해방이 되니까 1946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전신 이화여전에 가서 교수로 가요. 문과학장으로서 라틴어 영식 한국어로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다가 1년 있다가 1946년도에 카톨릭 교구에서 서울 교구에서 돈을 마련한 경향신문이 창간이에요. 그래 천주교 신자 정주영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주간 집회하다가 그것에 오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화여자대학교 복직하면서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시경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활동을 합니다. 6.25가 발생해서 북한군이 저기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서 있는 가운데 북한 보위국 정치위원들이 납치해가지고 서대문 흉무소에 있다가 평양 감옥 끌려갔어요. 그래서 평양 감옥소에서 미군 폭격에 의해가지고 폭사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북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1950년도 1988년 38년 동안 정지용은 이름도 없었어. 시집도 없었어요. 교과세 시도 다 뺐었어요. 왜? 월북 작가라 해서. 실제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1988년 해금이 됐는데 정지용 시인하고 김기리 시인 두 사람만 1988년도 3월 31일 날 해금을 시켰죠. 다 풀어줘요. 아무것도 없다. 행적을 봤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102명을 했는데 월북 작가도 해주고 납북 작가도 하고 행방불명도 다 해서 1988년 9월 27일 날 해금을 시켜줘요. 그분들하고 차등이 틀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몽시 1920년대 낭만시 1930년대 모더니즘 시점 정주 이때 참 우리나라 현대시가 왕성하게 됐고 이분들이 미당 서정주, 오장환이, 박목월, 박부진, 조지훈, 이육사, 윤동주 정지하고 관련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서 이분이 정지용 선생이 1940년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가 50년대에 와가지고 유교가 생겼어요. 그렇게 됐는데 일로 오세요. 우리나라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비라는 마지막 유고 작품이에요. 이걸 써놓고 유교가 발생된 거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태어날 때도 특이하게 태어났고 죽을 때도 미리 다 예고를 한 거야. 나비. 내가 이제 나비같이 죽겠기로 나비같이 날아왔다 금정비단 내울가에 앉았다가 창형하니 날아간다. 마지막 써놓고 유교가 다 된 거예요. 납북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정지용 선생은 2018년도 10월 24일 날 금관 훈장을 받았어요. 추서를 받았어요. 뭐 월북 작가, 행방불명, 뭐 납북 인사,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국가에서 다 인정을 해 공인된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